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할 것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반복되는 갈등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 완공을 앞둔 정율성 역사공원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번엔 보훈부를 통해 모든 정율성 기념 사업을 중단하라고 공식 권고했습니다.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중공군과 북한군에서 활동한 적군이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미 조성된 시설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하여 주십시오. 광주시는 즉각 거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시는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중앙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며 35년간 지속되어 온 한중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는 만큼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 교류 사업이라는 광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보훈부가 정율성 사업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역사공원 조성을 비롯한 관련 사업에 보훈부가 지원하거나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반면 보훈부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업이라며 보훈부의 책무가 맞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상화 사업이라고 논란을 만든 것도 보훈부고 또 잠잠해지려고 하면은 장관이 나서서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념 논쟁을 키우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박 장관은 광주시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법한 사업인지 보훈처를 주무부처로 볼 수 있는지 양측의 해석이 크게 엇갈려 결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김치냉장고로 유명한 가전제품 생산업체 위니아가 누적된 손실 끝에 최근 계열사에 이어서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협력사들도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협력사가 400곳이 넘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 하남산단의 한 위니아 1차 협력사입니다. 약 3,000제곱미터 크기의 창고 내부에 출하하지 못한 김치통과 플라스틱 원재료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위니아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남은 재고품인데 4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납품 대금 10억 원가량도 받지 못했습니다. 10월 5일부터 생산활동이 중지되었고 100여 명의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니아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해서 2차사들에게 대금 지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니아의 법정 관리 신청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는 2, 3차 협력사를 포함해 모두 450여 곳. 1차 협력사들은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까지 납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니아는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해왔는데 금융권 차입금을 갚지 못하면서 어음 할인을 받았던 협력사들이 이를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협력사들은 대유 위니아그룹 측에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금융권에는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회장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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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업들이 위니아에서 발행한 어음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다 부도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회사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도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이어져서 위니아 한 관계자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협력사 대금 지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열사의 연이은 법정관리 신청과 임금체불 논란 속에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이 오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에서 수도요금 자동이체 과정에 오류가 생겨서 요금 57억여 원이 중복 납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8월분 수도요금 4만 1,400여 건, 57억 1,200만 원이 지난 4일 정상 출금된 뒤 10일 또다시 출금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본부는 환불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미납 세대의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중복 납부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을 불러온 광주 북구의 한 도축장이 폐수 오염물질 법정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1일 북구의 한 도축장이 배출한 폐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돼 5일간의 조업 정지와 초과 배출 부담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광주 북구 연제동과 우남동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된 악취 민원은 7월과 8월에 40에서 50건까지 늘더니 지난달에는 353건이 접수됐습니다. 전국체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한 선수들이 전남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세계적인 선수뿐 아니라 유망주들도 대거 참가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소속으로 대한민국 근대 오종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딴 전웅태.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최초의 개인전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매년 파리올림픽으로 가는 길목인 이번 전국체전에서 전웅태는 3관왕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체전을 준비하는 선수들과 또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바로 준비하는 선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같이 경기를 플레이하다 보니 되게 재밌는 순간들도 많이 나올 거고. 온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항저우의 영웅들이 전국체전 참가를 위해 전남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영의 황선우는 3년 연속 최우수 선수 선정을 위해 목포에서 물살을 가르고 스마일 점퍼 우상혁은 전무후무한 개인 통산 높이뛰기 8회 우승에 도전합니다. 또 양궁 개인전 금메달을 놓고 격돌했던 안산과 임시연의 리턴 매치는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키와 핸드볼, 세팍타크로 등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낸 구기 종목 선수들도 국내 팬들 앞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희 필드하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타뿐만 아니라 내일이 기대되는 유망주들도 대거 출전합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메달을 따면 더 많은 유망주들이 큰 대회에서 경험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바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월드스타부터 유망주까지 총 출동하는 만큼 아시안게임의 감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영광 한비던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 광주 전남행동은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한비던전 인근 6개 지자체에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됐다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소홀히 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비던전 1, 2호기는 지난 정부에서 2025년과 2026년 가동을 중지하기로 했지만 현 정부 들어 계속 운전 방침을 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순천 오천 그린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영화 밀수의 김재화와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김준한의 사회로 영화계 인사들의 레드카펫 행사와 개막 공연에 이어서 개막작 땅에 쓰는 시가 상영됐습니다. 남도영화제는 엿새 동안 26개 나라 98편의 영화 상영과 각종 부대 행사로 진행됩니다. 올해 여수시를 찾은 누적 관광객 수가 9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추석 연휴에 45만 명이 여수를 방문했고 한글날 연휴에도 17만 명이 찾는 등 10일 기준 관광객 수가 9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달에도 전국체육대회와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광객 1,000만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후 정원에 애니메이션을 입혀서 이른바 K문화콘텐츠 산업특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시장은 정원박람회 폐막 20일을 앞둔 어제 프레스데이 행사를 열고 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으로 굴뚝 없는 친환경 사업인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다며 일본의 애니메이션 테마파크인 지브리파크처럼 K문화콘텐츠 산업특구를 목표로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전남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30 지정을 위해서 5년 동안 현금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광주시 전남대 글로컬 대학 30 설명회를 열어
전남대학교 글로컬대학 30 선정과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서 5년간 현금 1,000억 원을 지급하고 기반시설 조성과 인력 양성 등의 1조 4천억 규모의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대는 지난 6일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 방침 등이 담긴 글로컬대학 지정 실행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조금 더 쌀쌀합니다. 10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간 곳들도 있는데요. 보성과 곡성의 아침 최저 기온 8도 안팎, 광주도 13.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22도 이상으로 예년 이맘때보다도 온화할 텐데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철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쾌청한 가을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아침까지는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보성과 신안 등은 3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아 쌀쌀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담양 25도, 한평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24도, 보성 22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3도, 영암과 강진, 해남은 24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따뜻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 또 우박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2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